대망의 지구과학원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주론의 변천사를 배우는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모르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인류가 모르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 단원을 배울 때는 여기에 나오는 이론들을 완벽히 이해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 이해하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네가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는 과학의 역사 배운다고 보면 돼. 과학사. 그죠? 그래서 이 이론 등장해서 무슨 문제 해결하고, 이 이론 등장해서 무슨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이론 등장했고, 이 이론 등장했고,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것들은 설명할 수 있었고 어떤 것들은 설명할 수 없었는지 과학사를 배운다. 국사 배운다고 보면 돼. 그죠? 그래서 순서들,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설명 가능한 것들, 불가능한 것들을 판단하는 정도까지가 우리의 학습 목표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세세한 이론들의 내용들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알아둬야 되는지를 선을 그어줄 거고요. 그 이상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서 추가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등장하는데 처음의 내용에 이거의 전 단계가 뭐냐면 그냥 얘기만 해줄게요. 허블 대 아인슈타인이었어. 허블과 아인슈타인이 싸웠어요. 허블은 어떻게 주장했어? 우주가 팽창한다.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가만히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허블이 뭘 관측했어? 허블 법칙. 아까 얘기했던 허블 법칙.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관찰했더니 그게 비례관계에 있더라. 허블 법칙이 등장하자마자 아인슈타인이 내가 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한 상태에서 두 이론이 다시 등장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론, 정상우주론. 두 번째 이론, 빅뱅 우주론. 그죠? 우주가 전부 다 팽창해. 그래서 우주의 팽창은 두 이론 모두 설명할 수 있어. 왜냐면 우주의 팽창은 허블 법칙 때문인데 허블 법칙은 이거보다 전세대니까. 주의사항이야, 그죠? 정상우주론도 허블 법칙 설명할 수 있어. 근데 팽창하는 과정에서 잘 생각해봐. 팽창할 때 우리는 지금 당연히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고. 그죠? 그래서 우주를 쫙 관찰했더니 밀도가 비슷한 거야. 우주의 밀도가. 그죠? 공간 전체가 밀도가 비슷해. 근데 우주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팽창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주가 계속 밀도가 비슷한 거야. 인간이 너무 찰나의 순간에 산다는 걸 모르고, 그죠? 인간이 사는 그 삶은 되게 순간이잖아. 그 관찰해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밀도가 일정하다고 주장한 거야, 이건. 밀도가 일정하다. 뭐라고? 여기서는 밀도 일정을 주장했어요. 밀도 일정. 근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부피가. 다시 밀도가 뭐라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우주의 부피는 계속해서 커지잖아. 팽창하니까. 근데 밀도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추가가 돼야죠. 질량이 증가해야 돼. 그래서 보시면 공간이 늘어나는데 그 공간 늘어나는 새로 생기는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하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물질이 추가가 된다는 것, 질량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에너지가 새로 생긴다는 거니까 이 우주의 온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이게 정상우주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대전제가 뭐였냐면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 보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보존돼.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야 돼?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겠죠? 우주의 밀도는 감소할 거야. 그래서 지금 점의 숫자가 똑같아. 공간이 팽창하는데 점의 숫자가 똑같아. 그죠? 밀도 감소하겠죠.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어떤 시스템이 자기의 부피를 키워. 이렇게 일을 해서 부피 키웠죠? 그럼 시스템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한 셈이야.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소모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전체의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 대립되죠, 그죠? 괜찮아? 이거 다 외우면 안 되더라. 다 외우는 거 아니야. 대전제는 외워야 돼. 대전제는 알아야 돼. 대전제. 이거.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근데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 빅뱅 우주론이 이겼어. 빅뱅 우주론이 왜 이겼는지도 알아야 돼. 왜 이겼어? 얘를 증명했어. 우주의 온도가 과거에 한 점일 때 초고온, 초고밀도인 상태에서 팽창하면서 빅뱅 이후에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져 왔다라는 걸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게 우주 배경 복사야. 좀 이따 등장하겠지만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함으로써 온도가 우주 탄생 이후에 쭉 감소해 왔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빅뱅 우주론이 이겼는데 그 근거가 두 개가 소개가 됩니다. 두 개가.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1번부터 잠깐 볼게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간단하게 말하면 빅뱅 우주론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빅뱅이 맞다면 3대 1일 거라고 주장했어. 3대 1일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3대 1. 근데 실제로 관측했더니 거의 3대 1이야. 끝이야. 빅뱅 이론이 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라고 주장했나요? 그걸 몰라도 된다고. 그걸 몰라도 돼. 그죠? 빅뱅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되고 빅뱅 이론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관측했더니 3대 1이더라. 그래서 근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만 알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조금 심한 내용이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부터는 심해요. 빅뱅이 처음에 탄생할 때, 빅뱅이 터질 때 양성자 7개, 그 다음에 중성자 1개. 이렇게. 어떻게? 우주 공간에 이렇게 분포했다. 이렇게. 우주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다양한 입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온도가 양성자 7개, 중성자 1개가 가장 안정한 상태였던 거야. 이렇게 딱 있었어. 우주 탄생 초기예요. 빅뱅 이후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제 온도가 더 식어가. 그럼 얘네들끼리 결합을 해야 되거든. 결합을 할 때 이 양성자 하나가 뭐냐면 수소 원자핵이야. 이게 수소 원자핵이야.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양성자에 전자 하나 붙으면 수소예요. 그죠? 헬륨은 원자 번호 2번. 헬륨 원자핵에는 이렇게 결합해.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근데 이 알갱이 하나 있죠.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의 질량은 거의 똑같아. 1대1이야, 질량비가. 그죠? 그럼 수소가 지금 몇 개야? 수소 몇 개요? 12개. 수 12개, 헬륨 몇 개? 1개. 헬륨 1개. 이게 헬륨. 근데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질량비는 얘네들 수소 전체 질량 몇이야? 12. 얘는 4. 3대 1. 괜찮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의 문제에 나오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빅뱅 이론이 주장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관측하니까 딱 3대 1이더라, 질량비가. 그래서 근거 중에 하나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를 물어보는데 중성자와 다시 양성자부터 쓸게요.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개수비 7대 1이었어. 7대 1 초반에 7대 1. 근데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양성자, 중성자 1대 1. 1대 1. 알갱이 질량은 비슷해. 알갱이 질량 비슷해. 맞죠?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 질량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몇 대 몇이야? 12대 1. 12대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수소 12개, 원자핵 12개, 헬륨 원자핵 1개. 이렇게 형성된다고. 온도가 식어가면서. 알갱이들이 이렇게 결합하니까. 이때 질량비 몇 대면? 3대 1. 다 알아야 돼. 지금 다 알아야 돼, 이거 쓴 거. 알겠죠? 뭘 물어볼지 몰라. 지금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했습니다. 괜찮죠?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첫 번째 근거. 시험에 잘 안 나와. 두 번째 게 출제 확률이 거의 90%. 요거. 우주 배경복사. 우주 배경복사가 뭘 증명한 거라고? 우주 온도가 떨어졌다는 걸 증명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 중에서 내가 알아둬야 될 걸 다시 그릴 거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뭐냐면 우주가 빅뱅 빵 터져서 우주가 팽창해. 이렇게 팽창할 때 초반에 다양한
입자들이 있다가 서로 막 결합하겠죠. 온도 떨어지면서. 그래서 초반에는 온도가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가 초고온이다가 우주의 온도가 쭉 떨어져 갑니다. 쭉 떨어져 갑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증명했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빰 타임라인. 현재 이거 우주 탄생. 우주 탄생. 이거 뭐?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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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이후 현재까지 약 138억 년입니다. 초고온인 상태입니다. 초고온. 초고온 상태. 초고온 상태여서 빵 터졌을 때 제일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약 38만 년. 38만 년. 38만 년. 빅뱅 이후 38만 년. 요걸 기준으로 우주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그려볼게. 초반에는 우주 공간에 온도가 너무 높은 나머지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녔어. 결합을 못했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온도가 낮아야 결합을 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애들이 막 떠돌아다녔어. 특히 전자가 떠돌아다녔어. 이걸 자유전자라 그래. 공간에 전자가 떠돌아다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빛이 진행을 하는데 빛이 전자에 부딪혀서 산란돼서 진행을 못해 제대로. 빛이 직진을 못해. 빛은 원래 직진해야 되잖아. 빵. 근데 공간을 진행할 때 전자들이 분포하니까 전자들이 산란돼서 빛이 진행을 못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불투명 상태. 다시 뭐라고? 불투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불투명 상태라고 그래. 전자에 의해서 빛이 직진 못하는 상태. 언제까지? 38만 년까지. 38만 년까지. 근데 38만 년 됐을 때 어떻게 됐는데? 38만 년 됐을 때 온도가 떨어졌어. 충분히 떨어졌어. 몇 도까지? 약 3000 켈빈까지 떨어졌어. 온도가. 약 3000 켈빈. 근데 3000 켈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이 팽창을 했고요. 거기에 양성자에 전자가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뭔데? 수소원자. 수소원자가 생기고요. 전자가 붙들려서. 그리고 양성자 2개에 중성자 생략, 중성자 붙고 전자 2개. 이렇게 있는 헬륨도 생기게 됩니다. 몇 대 몇의 비율로? 개수 B는 12대 1, 질량 B는 3대 1의 비율로 생긴다고. 언제? 38만 년 때. 온도가 3000 켈빈 되니까. 이때 뭐가 생겼다고? 원자가 생겼어. 원자가 형성됐어. 이때. 너무 중요해. 원자가 형성된 거야. 수소원자, 헬륨원자 전부 다. 이때서야 비로소 전자가 붙들리니까 공간에 전자가 없죠. 그래서 빛이 직진하기 시작합니다. 빰, 빰, 빰. 이게 최초의 빛인 거야. 공간을 진행한 최초의 빛. 그래서 성경에서 막 그런 얘기 있죠. 뭐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죠? 이게 이거야. 그죠? 농담이에요. 그지? 여기에 빛이 최초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 상태를 뭐라고 해? 투명 상태. 어디에 경계로 바뀌어? 38만 년. 38만 년. 지금 칠판에 있는 모든 걸 다 외워야 돼. 다 알아야 돼. 이 최초의 빛이 파장이 대략 얼마인지 알아? 알죠? 정인아 얼마인지 알지? 알지. 거짓말 마. 알잖아. 알지? 그죠? 얼마예요? 얼마야? 파장을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냐면 온도 알면 파장 알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참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태양이 6000 켈빈일 때 파장 얼마? 0.5 마이크로미터. 이거 알고 있죠? 알고 있지, 그치? 알고 있잖아. 근데 온도가 3000이래. 그럼 파장 얼마였어? 1 마이크로미터. 지금 여기 빛이 진행하고 있는 이 파장이 대략 람다가 1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이 우주 공간을 쫙 출발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최초에 있던 빛이야. 근데 이 최초에 있던 빛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아직까지 우주 공간에 퍼져 있어. 근데 어떤 형태로 퍼져 있냐? 현재 이 3000 켈빈 때 이 빛 진행했던 이 순간보다 우주의 크기가 더 커지죠. 이렇게. 근데 여기 얘 지금 1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가 이렇게 길어져. 길어져서 지금 공간에 다 퍼져 있다. 보이니? 보여 얘들아? 보이지?
지금 이 교실에도 있죠. 보이면 안 되지, 그지? 보이면 안 되지. 가시광선이 아니니까. 가시광선 아니야, 그지? 왜? 파장이 너무 길어졌어. 얼마로 길어졌냐면 약 1cm로 길어졌어. 약. 근데 온도가 이렇게 됐어? 온도가 이렇게 됐어? 그죠? 온도 어떻게 돼? 다시. 파장이 이렇게 했어?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죠. 대략 온도가 2.7K. 파장이 길어졌는데 엄청 길어졌어. 공간이 팽창하니까 파장도 늘어나가지고 파장 엄청 길어졌어. 이게 2.7켈빈짜리의 물체가 방출할 정도의 복사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평균 온도가 2.7켈빈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펜지우스랑 윌슨이라는 사람이 뭘 관측했어? 이걸 관측한 거야. 이걸. 공간에 전 우주에 저 2.7켈빈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가 전 방향에서 다 들어왔어. 내가 지금 관찰했는데 여기서도 에너지 들어오고 에너지 들어오고 다 전부 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연으로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을 당해버렸다. 받고 싶지 않았는데 노벨상이 굴러 들어왔다. 그죠? 처음에 이게 오류인 줄 알았어. 오류. 망원경 오류인 줄 알고 망원경 막 수리했는데 그래도 이게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측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관측해서 당연히 노벨상 받았죠. 의가 뭐라고? 뭘 증명한 거라고 이게? 온도가 떨어졌다. 온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이겼다 이건 거야. 그래서 빅뱅 이론의 증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보시면 그림 보시면 우주 온도 엄청 높아. 다양한 입자들이 있는데 다다다다다다가 지금 여기 뭐 전자, 양성자, 중성자, 광자 뭐 별거 다 있죠. 근데 약 3000켈빈 되는 그 순간 38만 년일 때 수소 원자, 헬륨 원자들이 생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직진 못하던 빛들이 직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온도가 계속 떨어져. 근데 이 빛은 계속해서 길어져서 138억 년이 지난 현재에는 파장이 엄청나게 길게 관측되므로 우주의 온도가 약 2.7켈빈이다. 우주의 온도가 떨어졌다. 빅뱅 이론이 이겼다. 질문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실제 관측 결과 보겠습니다. 실제 관측 결과 보시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해상도가 점점 좋아져. 이거의 의미는 뭐냐? 2.7켈빈인 건 맞아. 전부 다 우주의 온도가 2.7켈빈이야. 파장이 거의 이렇게 나와. 근데 그 2.7켈빈에서도 온도가 아주 조금은 차이가 났어. 아주 조금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최초의 빛이 쫙 진행을 할 때, 최초의 빛을 복사 방출할 때 그 물질의 분포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았다는 거지. 공간에 있는 물질의 분포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몰려 있었다. 그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데로부터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별과 은하가 탄생했다. 이 뜻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다. 미세 오차라고 합니다. 미세 오차가 있는데 관측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하면서 미세 오차를 관측할 수가 있었다. 빅뱅 이론의 문제점을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빅뱅 이론이 이겼어. 하지만 빅뱅 이론도 설명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총 3개입니다. 3개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재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 빅뱅 우주론의 한계,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3개. 첫 번째, 편평성 문제. 이게 뭐냐면 지금 우주 공간이잖아. 거기 공간에 질량을 가지는 다양한 물체들이 존재해요. 그럼 그 물체들이 존재하면 공간의 곡률이라는 게 존재해서, 다시 공간의 곡률이 뭐냐면 여기 좀 어려운 얘기예요. 빛을 만약에 쏴. 빛. 쌍권총이야. 쌍권총. 빛이 나와. 빵빵. 그죠? 나란하게 썼어. 나란하게. 빛이 쭉 날아가죠. 빛이 날아갈 때 얘가 다양한 물질들에 의해서 빛이 완전히 직진하는 게 아니라 만날 수도 있고 벌어질 수도 있어. 중력적으로. 이게 공간의 곡률에 의해서 결정이 돼. 빛이 완전히 직진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공간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곡률이. 근데 이게 완전히 0이다. 관측을 해보니까. 말뜻이 뭐냐면 이런 거야.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공간이 곡률이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빛을 쏴. 빵빵 쏴. 빛이 만난다는 게 곡률이 플러스라는 뜻이야. 이게 곡률 플러스야. 근데 곡률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빛을 쏴. 여기요. 빵빵 쏴. 빛이 벌어져. 반대로 쏴도 벌어져. 이렇게 쏘든 빛이 벌어져. 이게 곡률 마이너스야. 곡률 플러스는 뭔데? 빛 쏘잖아?
똑같이 가는 거. 근데 물질이 엄청나게 다양한 은하들이 있는데 공률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슨 숫자를 가져야 되는데 공률이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0이야. 말이 돼? 말이 돼? 말이 되게 어렵다. 이런 거지. 여러분들 학교에 학생 몇 명이야? 전교생? 270명? 270명? 근데 뭐 평균 점수 한 50점 내외겠지. 50점 내외일 거 아니야? 그죠? 50점 내외겠죠? 전체 전교생 평균 내면 50점보다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겠죠. 평균 점수가 그러면 50점에서 50점 뭐 200명 막 200으로 나누면 50점 몇 아니면 51점 몇 48점 몇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딱 50인 거야. 평균 점수가 50점 0000000 소름 돋아 안 돋아? 소름 돋는다고. 그죠? 너무 희박한 확률이라고. 이게 첫 번째 문제야. 편평성 문제. 공률이 딱 0이다. 말이 안 된다. 1번. 두 번째, 지평선 문제. 지평선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더니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지평선 여기랑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똑같아. 2.7 켈빈, 2.7 켈빈. 파장이 똑같대. 파장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잘 봐봐. 우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내가 여기 서 있어. 이게 우리 은하야.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로부터 이 친구가 이 천체가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요. 이 천체도 나로부터 빛의 속도로 멀어져.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이 공간이 빛의 속도의 2배로 멀어지죠. 이해돼? 그럼 이 천체를 볼 수 있어 없어? 못 봐요. 빛이 도달을 못해요. 얘가 방출한 빛이 여기까지 도달 못한다고. 딱 여기까지밖에 도달 못한다고. 그럼 두 천체는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없어. 에너지 교환도 불가능해. 에너지 교환도 안 되고 물질 교환도 안 돼. 그치? 근데 에너지를 교환해야만 온도가 비슷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물체가 두 개가 있어.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온도가 완벽히 똑같대. 그럼 에너지 교환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봐봐. 나랑 지금 이 책상이랑 온도가 똑같아? 다르겠죠? 0.00001도는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딱 만지면 에너지가 전달될 거 아니야. 난 지금 시원하게 느끼고 있어. 내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이 책상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비슷해지겠지. 온도 비슷해질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에너지가 교환이 일어나니까. 여기도 에너지가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온도가 비슷할 텐데 에너지를 교환을 못해. 왜냐면 빛의 속도로 멀어지니까. 이게 지평선 문제야. 지평선과 지평선은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한데 온도가 똑같아. 이걸 설명을 못해. 빅뱅이로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자기 단극 문제. 자기 단극이 뭐냐면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거 잘라봤어요? N극, S극 있는 거? 잘라면 어떻게 돼? N 하나, S 하나 생겨? 아니죠. NS, NS 이렇게 생기죠. 자석은 N극과 S극이 무조건 같이 있어. 그죠? 이게 자기 쌍극자라 그래. 그죠? 근데 빅뱅 이론에 따르면 빅뱅 땅 터질 때 자기 단극 또는 자기 홀극이 여러 개가 생겨야만 한대.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빅뱅 이론이 맞다면 자기 단극이 여러 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단극을 아직까지 한 개도 발견을 못했다. 발견한 적 있니? 본 적 있어? 만약에 봤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줘. 노벨상 같이 받자, 알겠지? 노벨상 같이 받아. 이거 하나라도 발견하면 여러분들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역사의 이름을 새길 수 있다. 그죠? 아직 발견 안 됐다. 아직. 이게 세 개의 문제점입니다. 이 세 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 도입되는데 급팽창 이론. 급팽창 이론은 간단해. 여기 그림 그려볼게. 잘 봐. 빅뱅 이론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빅뱅 이론이야.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지평선이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있다가 팽창해서 현재 이렇게 됐다. 이게 빅뱅 이론이야. 근데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해? 광속을 의미해. 광속을 의미해. 왜냐면 우주의 지평선이 광속으로 팽창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되돌리면 한 점으로부터 빅뱅 터져서 이렇게 팽창해 왔다는 뜻이야. 이 기울기는 광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화하면 한 점에서 땅 터질 때 빅뱅 이론 뭐야? 어떻게? 이게 빅뱅 이론이야. 근데 급팽창 이론은 뭐냐? 이거야. 한 점에서 과거에 광속보다 느리게 팽창하다가 엄청 작았다가
특정 시점에는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해서 현재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훨씬 크다라고 주장하는 게 급팽창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미지화하면 한 점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급팽창 이론. 괜찮아? 이렇게만 설명하더라도 아까 그 세 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해결인지 아닌지는 한번 봐봐. 어떻게 해결했냐? 보세요. 첫 번째. 편평성 문제. 편평성 문제. 편평성 문제. 여기다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새로 그릴게요. 그래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요렇게 팽창하는데 요렇게 급팽창 이론에 따르면 매우 작았다가 요렇게 팽창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팽창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우주가 전체 우주의 일부만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빛이 진행을 하는데 빛이 여기서 빛을 썼어. 빵빵 썼어. 근데 빛이 만날지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영역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는 나란하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결. 비유적으로 해결하면 이런 거야. 비유적으로 보면 이거야.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구 곡률 가지고 있지. 지구 표면이 곡률 가지고 있죠. 이렇게 플러스의 곡률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곡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지구의 표면이 평평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 이건 똑같은 거야.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영역이 너무 좁아서 곡률이 실제로 있긴 있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곡률 값이 존재해. 근데 그 곡률 값을 느낄 수가 없다. 그냥 우리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곡률을 계산하려면 빛이 만나는지 벌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만나는지 벌어지는지 볼 정도의 규모를 보는 게 아니야. 우린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보는 건. 그래서 우리가 보는 찰나의 순간에선 그냥 나란하고 저 뒤에서 만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모른다. 해결. 편평성 문제 해결. 지평선 문제. 지평선 문제. 여기랑 에너지 교환이 안 되는데 과거 특정 시점에 엄청 작아서 여기서는 서로 빛이 여기랑 진행이 돼. 에너지 교환을 다 했어. 그 상태로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맞춰진 상태에서 팽창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 영역이랑 온도가 유사하다. 해결.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단극 문제. 자기 단극이 여기 있다. 해결. 그죠? 우주가 너무 커서 자기 단극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우주에서는 아직 발견 못한 거다. 해결했습니다. 해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팽창이라는 걸 도입해야만 저 세 개의 문제점이 그나마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했다라고 합니다. 질문 있니?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용들이 교재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얘기를 안 듣고 그냥 글만 읽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보충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그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어려운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해결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중간 정리하고 칠판 정리한 다음에 뒷내용을 볼게요.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얘들아. 지금까지 한 게 뭐냐. 빅뱅 터졌죠. 과거에 한 점에서 빵 터졌죠. 터져서 팽창해서 현재까지 올 때 현재 왔죠. 여기까지의 문제점을 다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빅뱅부터 현재까지를 해결한 겁니다. 그럼 남은 게 뭐야?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니? 앞으로 어떻게 되니가 궁금한데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자고. 그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우주론과 빅뱅 이론.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죠. 싸웠습니다. 그죠? 얘는 밀도 일정, 얘는 질량 보존 이렇게 주장해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죠. 누가 이겼어? 빅뱅 이론이 이겼죠. 급팽창 우주론이 이겼어요. 빅뱅 이론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뭐가 중요해? 1번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
이게 3대 1인 걸 확인했죠. 이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 이게 뭘 증명했어? 온도가 떨어져 왔다라는 걸 보였어. 증명했어. 그죠?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일 때 38만 년 전에 다시 빅뱅 이후에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 온도가 3000켈빈일 때 직진한 빛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그 빛이 현재는 2.7켈빈의 형태로 관측이 됐죠. 그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했다는 건 온도가 떨어졌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빅뱅 이론이 이겼다. 근데 빅뱅 이론의 문제점이 3개가 있었죠. 문제점이 뭐였어? 문제점 3개가 1번 편평성 문제. 편평성. 우주의 공률이 0인 게 너무나도 이상하다. 두 번째 지평선 문제. 지평선에 있는 공간에서는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한데 온도가 똑같다. 이걸 설명 못했다. 세 번째 자기 단극 문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자기 단극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 단극을 찾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한다고? 급팽창을 도입해서 해결한다. 급팽창 이론.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확장팩이 있잖아. 확장팩 추가된 거야. 그죠? 확장팩 추가돼서 급팽창하던 순간이 있었다.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하던 순간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 작았다가 광속보다 빠르게 팽창해서 현재는 우리가 보는 우주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 3개가 해결이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현재까지 질문 있는 사람? 좋아요. 빅뱅부터 현재까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칠판 정리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다 정리를 했고 빅뱅 이후 현재까지 정리했고 이 현재 이후를 볼게요. 현재 이후. 우주의 미래. 그죠? 요거를 볼 건데 궁금하죠? 그죠? 궁금할 거야. 이 인간은 궁금하지. 지금 우주가 팽창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현재는 팽창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돼? 계속 팽창해? 한 점으로 수축해?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난 의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니? 우주가 팽창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팽창을 영원히 하고요. 그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점점 빨라진다. 가속 팽창한다라는 게 현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우주 전체가 100이라고 해. 100%. 우주라는 공간이 다양한 물질들과 그다음에 다양한 에너지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걸 전체 100%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 약 70%가 어떠한 에너지로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약 25%가 물질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약 5%가 우리가 아는 별, 은하 등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걸 보통 물질 이렇게 얘기해. 그죠? 여기 보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등장하는데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암흑물질부터 볼게요. 암흑물질이 뭐냐면 물질은 물질이야. 질량을 가지고 있어.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들은 전부 다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빛을 방출해. 그래서 지금 모든 물체들이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물론 얘가 방출하는 빛은 안 보여요. 적외선이니까 안 보여 우리가. 그죠? 이걸 반사해서 보는 건데 얘도 적외선을 방출하죠. 그럼 내가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얘가 방출한 적외선을 수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그게 우리가 착각인 걸 알았죠. 그죠? 복사 에너지를 방출 안 하는 물질도 있더라. 그게 암흑물질입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다양한 과정을 알았는데 첫 번째, 이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보시면 태양계야 수금, 지화, 목토, 천해. 그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공전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느려져야 돼. 느려지죠. 왜냐면 태양이 여기 있어. 수, 금, 지, 화. 얘는 되게 빨리 돌고 얘는 천천히, 얘는 더 천천히, 얘는 더 천천히. 왜? 중력이 약해지니까. 그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심력이 약해지니까 더 느리게 돈다. 이걸 케플러 회전이라고 해. 케플러 법칙을 만족하면서 돈다. 그죠? 그래서 물질과 물질, 물체와 물체가 떨어져서 만류 인력을 구심력 삼아서 공전할 때 이렇게 돼. 근데 은하도 당연히 이럴 줄 알았지. 은하 핵이 있고요. 은하 핵이 있고요. 은하 주변에 물질들이 있는데 은하 중심으로 은하도 회전하니까 회전을 할 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느려져야죠.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케플러 회전을 해야 되니까.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상을 이렇게 했던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은하 중심이니까 너무 빼곡해서 멀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지가 않는데 여기서부터 느려질수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 예상이 있네. 여기 예상을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느려지는 게 핵심이야. 예상을 이렇게 했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 어떻게 돼? 느려지지가 않더라. 여기서 느려졌어야 되는데 느려지지가 않더라. 맞아? 이거 설명을 못해. 근데 얘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뭔가 물질로 채워져 있다. 빛을 방출하지 않는 어떠한 물질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가정해야지만 이걸 설명할 수가 있다. 마치 고체처럼. 이걸 강체 회전이라고 하는데, 강체 회전. 여러분들 학교에 이거 책 돌리는 애들 있지 않니? 책 돌리지 않아? 없어? 요즘 없어? 아,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얘들아, 책 돌리는 게 유행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막 책을 돌려요. 이렇게 손가락에 해가지고 책을 돌려. 그죠? 이거 돌릴 수 있는 애들은 되게 막 우쭐해가지고 막 쉬는 시간 내내 돌리고 있어. 계속 돌리고 있어. 아, 누가 보지도 않는데 계속 돌리고 있어. 2개로 돌리는 데 있어. 여기 있어. 그죠? 책 돌리면 어떻게 돼? 회전 축으로부터 얘가 돌아갈 때 멀면 멀수록 어때? 더 빨리 돌죠. 멀면 멀수록 더 빨리 돌아. 고체니까 다 채워져 있으니까 물질로.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멀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느리게 돌아. 그죠? 근데 얘는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강체 회전의 성격을 띈다는 거지. 케플러 회전이 아니라 강체 회전의 성격을 띈다. 그죠? 이걸 설명하려면 여기 뭔가 채워져 있다. 이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뭔데? 나도 몰라. 뭔지 모르는데 빛을 방출하진 않아.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긴 있어. 이게 암흑물질입니다. 이 암흑물질의 양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다. 됐죠? 이렇게 해서 아까 봤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통 물질, 빛을 방출하는 물질들, 이게 우주의 5%인데 암흑물질은 이거의 한 5배 많다. 빛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들. 주로 은하의 외곽에 있습니다. 주로 은하의 외곽, 은하 중심이 아니라 은하 외곽에 분포합니다. 주로. 됐죠? 요거. 그래서 암흑물질을 발견했는데 내가 궁금한 건 암흑에너지야.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제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에너지, 요걸 잠깐 보실 텐데요. 이 자료를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1A형 초신성을 아셔야 돼요. 1A형 초신성. 1A형 초신성. 이거의 특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1A형 초신성이 뭐냐면 쌍둥이야, 쌍둥이. 별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어. 쌍둥이 별. 근데 하나는 질량이 크고 하나는 질량이 작았을 거야. 누가 더 빨리 죽어? 질량 큰 별이 빨리 죽어. 그래서 질량 큰 애가 백색외성으로 죽었고요. 질량 작은 애는 적색거성이 돼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서로 상호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거든? 쌍둥이니까. 한 명이 먼저 죽었어. 얘가 밀도가 너무 커. 그래서 이 물질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럼 얘 질량이 점점 증가해. 죽었는데 질량이 증가해. 백색외성인데. 근데 백색외성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잖아?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이게 1A형 초신성이야. 초신성 폭발은 보통 초거성이 하는데 백색외성도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할 수가 있다. 초신성 폭발을 할 수가 있다. 초신성 폭발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특별한 케이스야. 이때는 태양 질량의 1.4배가 터지는 거야. 폭발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 말뜻이 뭐냐면 빵 터질 때 최대 광도, 그러니까 에너지 방출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등급이 고정이 되어 있다. 뭐라고? 얘 중요한 특징 뭐야? 절대 등급 일정. 일정. 절대 등급이 일정한 게 이 친구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절대 등급이 항상 일정하다.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n-m은 O 로그 R 빼기 5인데요. O 로그 R 빼기 5인데요. 여기서 얘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A형 초신성이 겉보기 등급만 관찰하면 거리를 바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주 공간에 1A형 초신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1A형 초신성 여러 개 있어. 저기도 1A형 있다. 저기 1A형 있다. 1A형 초신성이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지. 왜냐면 거리가 다르니까. 그지? 근데 1A형 초신성이 있는데 걔가 밝아. 그 말 뜻이 뭐야? 겉보기 등급이 작아? 그럼 뭐야? 가깝다. 바로 가깝다. 근데 어두운 1A형 초신성이 있어? 그럼 겉보기 등급이 크다? 멀다. 왜? 얘가 결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겉보기 밝기만 보면 거리를 그냥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됐죠? 그럼 이제 관측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봐봐. 이게 제일 중요해. 관측 결과. 봐봐.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1A형) 초신성들을 다 관찰해서 여기 적색편이 그 다음에 여기에 겉보기 등급. (1A형) 초신성의 적색편이 당연히 관찰할 수 있고요. 빛만 받으면 되니까. 그다음 겉보기 등급 당연히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의 의미가 뭐냐면 적색편의 의미가 뭐야? 적색편이 관찰하면 뭐 할 수 있어? 후퇴 속도 할 수 있죠. 이게 후퇴 속도예요. X축이 후퇴 속도야. 후퇴 속도. 겉보기 등급 알면 뭐 한다고? 얘가 픽스돼 있으니까 거리를 알 수 있다고. 얘는 거리야. 괜찮아? 됐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봤지? 거리와 후퇴 속도. 거리와 후퇴 속도. 이게 뭔데? 뭐야? 허블 법칙이죠. 어떤 관계가 있어? 허블 법칙에 따르면 어떤 관계가 있어? 이러한 관계가 있죠. 이게 뭐야?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선. 그러니까 만약에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면 할 경우 등속 팽창한다면 1A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가 어디 있어야 돼? 다 여기 있어야 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지켜야 돼.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 빠르니까 허블 법칙을 다 만족하면서 등속 팽창. 괜찮아? 그죠? 근데 관측 결과를 이렇게 예상했었어. 처음에. 잘 봐. 여기 봐. 처음에 천문학자들이 우주 공간에 은하들이 다 분포하잖아. 근데 그 은하들은 뭐야?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죠. 그 물질들은 뉴턴의 만류인력에 따르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팽창은 하는데 최초의 빅뱅이 땅 터져서 팽창을 하는데 왜 빅뱅이 터진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팽창하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 존재하는 구성원들, 은하들이 서로 잡아당기니까 팽창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감속 팽창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감속 팽창한다면 결과가 이렇게 찍혀야 돼. 이렇게.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혀야 돼. 왜 이게 감속 팽창을 의미하냐? 잘 봐. 여기 봐봐. 거리 어때? 여기에 있는 1A형 초신성 거리 어때? 멀죠. 어둡게 보이니까 멀죠. 근데 멀리 있는 별을 관찰하잖아. 그게 뭐냐면 잘 봐. 내가 여기 서 있어. 1광년 떨어져 있어. 1광년 떨어진 별이 별빛을 빵 방출합니다. 1광년 떨어져 있죠. 그 별빛이 나한테 도달하는데 얼마 걸려? 1년. 1광년 떨어진 별을 관찰한다는 건 뭐야? 그 별의 1년 전 모습을 본 거죠. 이해돼? 현재 모습이 아니야. 1년 전 모습이야. 1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자. 1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별까지 거리는 관찰할 수 있으니까 걔가 에너지를 빵 방출했어. 1억 년 동안 날라와. 나는 그 별의 1억 년 전 모습을 본 거야. 지금 살아있어? 그 별? 몰라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 근데 1억 년 전에는 살아있었다 이 뜻이야. 이거 이해돼? 멀리 있는 별을 본다는 게 뭐야? 과거의 모습을 본다는 얘기죠. 이해돼? 여기 봐봐. 여기 봐. 먼 별이죠. 먼 별 봤어? 이게 무슨 소리야? 과거 정보죠. 과거 정보가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적색 편이가 멀다. 멀리 있는 일회용 초신성의 적색 편이가 크다. 그 말 뜻이 뭐야? 나랑 그 친구가 과거에 후퇴했던 그 멀어졌던 그 속도가 빨랐다가 느려졌다. 이해돼? 감속 팽창이다. 감속 팽창이다. 이게 감속 팽창한 경우야. 감속 팽창한다면 이 하얀색 선보다 다 밑에 찍혀야 돼. 일회용 초신성의 관측 결과가.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찍히는 거야, 점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찍히는 거야. 이게 의미가 뭔데? 멀리 있는 천체를 봐. 멀리 있는 천체를 봤더니 예상보다 어때? 그 친구랑 나랑 그 공간이 멀어지는 그 과거에 멀어지는 그 속도가 느렸다는 거죠. 과거의 팽창 속도가 느렸다가 뭐라고? 과거의 팽창 속도가 팽창이 느렸다가 최근의 별, 가까운 별은 최근 정보잖아. 가까운 별. 이건 최신 정보, 최근 정보. 가까운 별이 에너지 빵 방출하면 얼마 전에 걔랑 나랑 멀어지던 그 속도죠. 그 속도는 빨라졌다. 팽창이 빨라졌다. 어떻게 됐다고? 가속했다. 가속 팽창. 이걸 알게 되겠습니다. 방금 한 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면 일회용 초신성을 관측했는데 일회용 초신성이 예상이 이랬어. 허블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일직선. 근데 만약에 감속 팽창한다면 이렇게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과거에 멀리 있는 별의 적색 편이가 허블 법칙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컸어야 돼. 더 빨리 팽창하다가 현재 느려져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관측하니까 멀리 있는 별들의 적색 편이가 낮다. 더 작다. 예상보다 더 작았다. 팽창 속도가 느렸다가 빨라졌다. 가속 팽창한다라는 걸 증명해 버렸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관측 결과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우주 모양, 감속 팽창 우주가 대략 이렇게 한 여기 분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관측했더니 나다다 이 위쪽에 찍히는 거야. 위쪽에. 그죠? 그 말뜻이 뭐냐면 멀리 있는 천체, 겉보기 등급이 크다. 멀리 있는 천체의 적색 편이가 생각보다 낮다. 과거에 되게 느리게 팽창하다가 현재 빠르게 팽창했다. 근데 의문이 생기죠. 안 생겨? 의문 생기죠. 왜 그래? 왜 빨리 팽창해? 그죠? 설명을 못해. 아직 설명을 못해요. 왜 빠르게 팽창하는지 설명을 못해요. 빠르게 팽창하려면 가속이 되려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뉴턴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인력만 작용하잖아. 청력이 어떻게 적용해?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된대. 나중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대. 이제 이렇게 될 거래. 그죠? 이제 가속 팽창하는 거예요. 그 팽창해서 두루루 가다가 이제 가속 팽창할 거야. 현재니까 이제 가속 팽창할 거야. 하하. 설명을 못해서 우주 공간의 약 70%가 서로 밀어내는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라고 가정해야지만 이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암흑 에너지야. 암흑 에너지는 그래서 청력을 작용하는 어떠한 에너지다. 청력. 먼지는 모른다. 정체는 모르지만 70%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만 가정해야지 이걸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미래를 잠깐 보시면 우주의 미래를 잠깐 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었어. 닫힌 우주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팽창하지만 인력이 더 커져서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중력 때문에 닫힌 우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팽창하다가 평탄하게 팽창하려님과 수축하려님이 균형을 이뤄서 완만하게 팽창할 수도 있고, 또는 계속해서 빠르게 팽창하는 열린 우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다 틀렸다. 그죠? 뭐예요? 가속 팽창한다. 이제 마지막 내용 보시면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데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 도달했습니다. 도달하고 나서 이제 미래가 바뀔 텐데 미래가 여러 가지의 모델이 있지만 가속 팽창하는 모델이 현재 가장 유력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죠? 이 내용 추진성 관측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에 나올 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시험에 나올 거 잠깐 볼게요. 우주론의 변화 서머리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되는데 메모하세요.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바뀝니다. 바뀔 텐데요. 이런 모델이 있을 거야. 팽창하다가 수축하는, 그죠? 닫힌 형태의 모델, 그죠? 이거 모델 A, 닫힌 우주라고 할까 그냥? 닫힌 우주. 과거에 이걸 닫힌 우주라고 했었습니다. 닫힌 우주.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죠. 평탄한 케이스, 평탄한 우주, 평탄 우주. 그다음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열린 우주. 그다음 우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가속 팽창 우주. 가속 팽창 우주. 이 네 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는 걸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밀도를 비교하는 걸 물어봅니다. 밀도 비교. 밀도 비교. 어떤 우주 모델이 밀도가 크냐. 근데 여기서 이제 까다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임계밀도라는 게 등장합니다. 임계밀도. 임계밀도가 뭐냐면 딱 이 케이스, 평탄한 케이스. 우주의 밀도가 특정한 밀도에 수렴한다면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한 값인데요. 우주의 밀도가 어떠한 값을 가지면 그때의 상태가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완벽히 균형을 이루는 임계 밀도 값을 계산해냈습니다. 그게 10의 마이너스 한 29제곱 정도 되거든요. 우주의 밀도가 그 값을 가지면 팽창하려는 힘과 수축하려는 힘이 같아지면서 이때 빛이 완전히 직진을 해서 곡률이 제로가 됩니다. 이게 평탄하다의 정의야. 괜찮아? 평탄하다. 우주의 밀도가 딱 그 값이다. 근데 닫히려면 어때야 돼? 닫히려면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빽빽해야 돼. 빽빽해야 돼. 밀도가 더 많아야 돼. 물질이 더 많아야 돼. 그래야 중력이 더 세지잖아. 그래서 수축하죠. 근데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원히 팽창하려면 임계 밀도보다 듬성듬성해야 중력이 약하고 팽창하려는 힘이 커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곡률로도 표현하는데요. 곡률로도 표현하는데 평탄할 때를 곡률 0, 그 다음에 닫혔을 때를 곡률 플러스, 열렸을 때를 곡률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곡률로도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밀도 변수로 물어봅니다. 밀도 변수. 밀도 변수가 뭔데? 아니 밀도 변수가 도대체 뭐야? 밀도 변수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밀도 변수야. 밀도 변수. 임계 밀도분의 밀도. 왜 굳이 이런 걸 오메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걸 정의하는 거예요? 더 쓰기 편하려고.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잘 봐봐. 이제 여기 봐봐. 평탄 우주의 오메가를 구해볼게. 평탄 우주 오메가 구하면 어떻게 돼? 딱 1이죠. 현재 밀도가 임계 밀도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임계 밀도 딱 집어넣으면 1이죠. 괜찮아? 근데 여긴 어때? 닫힌 우주는 어때?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크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1보다 커지죠. 근데 이걸 왜 쓰냐면 잘 봐. 만약에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의 2배야. 오메가 얼마야? 2. 오메가 2. 오메가 2라는 소리가 뭐야? 우주가 임계 밀도보다 2배 빽빽하다 이 소리야. 괜찮아? 근데 오메가가 0.5다 이 소리가 뭐야? 오메가 0.5다. 우주의 밀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듬성듬성하다 이 뜻이죠. 이게 오메가가 1보다 작은 케이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빽빽한지를 숫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임계 밀도에 비해서 몇 배 빽빽하니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를 도입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따라왔어? 이거 세 개 중에 뭐가 맞다? 다 틀렸다. 이 내용 초신성을 관측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 청력의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얘가 등장합니다. 쓸게. 너무 중요해. 물질만을 고려했을 때 물질의 오메가가 0.3이고요. 다시 0.3이고요. 암흑
에너지의 오메가가 0.7이었어. 관측을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주 전체 중에 70%가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고요. 30%가 물질이 차지하고 있다. 이 소리야. 전체 밀도, 임계의 밀도의 70%가 암흑 에너지, 물질이 30%.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70%고요. 물질의 밀도가 30%다 이 소리야. 근데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 딱 1이죠. 오메가가 딱 1이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공률이 제로고요. 평평하고요. 우주 전체의 밀도가 임계 밀도랑 똑같다. 그래서 평평하다. 평평한데도 불구하고 평탄하지만 공률이 0이지만 어떻게 된다고? 가속 팽창한다. 우주의 미래는 가속 팽창. 왜? 에너지가 청력을 제공하니까. 암흑 에너지가 서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팽창을 하는데 위가 가속된다. 열린 우주랑은 다르죠. 열린 우주도 영원히 팽창하긴 해요. 영원히 팽창. 근데 V가 가속은 아니에요. 그죠? 닫힌 우주는 어떻게 돼? 수축하죠. 수축. 한 점으로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평탄한 우주는 어떻게 돼? 임계 밀도랑 딱 똑같으면 팽창하려는 수축하려는 힘이 똑같은데 어떻게 돼? 유지가 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얘도 팽창한다. 이거 주의사항이야 얘들아. 평탄 우주도 팽창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 V가 속도가 0으로 수렴하면서 팽창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참고. 평탄한 케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0으로 수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팽창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 크기가 팽창하다가 특정 점으로 수렴하면서 계속해서 팽창하는 거지. 영원히 팽창하는 거야. 영원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라. 그리고 요거 해석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해서 1이다. 그래서 가속 팽창 모델도 평탄 우주다. 평탄 우주지만 가속 팽창하는 모델. 왜냐면 얘네들이 착력 작용하니까. 얘는 평탄 우주지만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속도가 0으로 수렴하면서 팽창.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주론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했고요.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전부 다 뭐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을 다 머릿속에 넣어 두신 상태에서 빅뱅 이론부터 현재 가속 팽창 우주 모델까지 나올 때까지의 그 1년의 과정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내용이 정말 많아. 그치? 되게 길게 했죠. 그죠? 이거를 한 번 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돌려보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중요했는지를 메모를 해가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가 지구과학 1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